자, 이 부분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 이 의제도 이제 영수회담 의제에 오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여야에서 굉장히 좀 차이를 많이 좀 드러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. 그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저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거다. 그리고 일부 내부에서 검토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.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. 이 민생 지원금 25만 원은 저희가 총선 전에 선대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파를 하셨습니다. 워낙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. 예. 그 당시에도 4차례나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로 지급이 됐을 때 그 내수 생산 유발 효과가 1.8배나 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. 예. 지금 보면은 임금 상승률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말 소득 증가율은 매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의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좀 더 소비, 경제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다만 이게 보편적인 전 국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별로 갈 것이냐에 예. 대한 공방들이 남아있다고 보이는데 예. 사회통합과 보편주의적인 그런 우리 기본소득의 개념에서는 가능하다면 25만 원 전 국민으로 네.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여당 내에서는 이제 선별 지원에 대한 네.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 지원 가능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 이 나온 시점이요. 선거 16일 전쯤이었어요. 예, 이재명 예. 대표가 선거 유세 중에 이걸 갖다 발표를 했죠.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의 위로 차원에서 그런 민생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. 예. 항상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.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. 선거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의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, 이론적인 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준석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. 그러면 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,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에게 민생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고 다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경제 사이클만 제시하고 있어요. 예. 이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것이 제안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었습니다.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동의했었고 정부에서도 동의했던 상황이죠.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. 예. 물가 상승률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다면 이 물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물론 이 의제가 됐을 때 정부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. 다만 대상과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예. 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선거 당시에 유세를 해서 25만 원 전 국민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일정 부분 저는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지금 뭐 코로나 때와는 상황은 좀 다르다.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2,000명 증원이나 둘 다 근거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저는 정부 여당에서 항상 과학적 근거 마련, 과학적인 정책 예. 그런 것들을 초반부터 이야기하면서 사실 정권이 바뀔 때 전 정부의 코로나 대응까지도 부인하는 예, 상황을 예. 초래했고 실제로 2,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다라고 연구 3개를 제시했지만 그 연구자조차도 이것이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다. 사전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만큼 정부에서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이제 신뢰를 잃었다라고 예.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상황에서
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부 여당입니다. 그만큼 경제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나 민생을 잡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. 그것에 대안으로 갑자기 뭐 선거를 완패하고 나서 갑자기 물가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기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부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. 항상 이런 지원금 얘기할 때 보편이냐 선별이냐 할 예. 때 얘기됐던 게 아동수당의 사례인 것이죠. 90%까지만 지급을 해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소득을 가리는데 행정적인 예, 비용이 예. 1,000억이 든다. 그래서 그냥 전 국민으로 지급했던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소득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빠르게 정비를 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지원금이 필요할 때 어느 대상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. 예. 그것이 복지 정책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.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. 그러고서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상호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가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, 담판이 지어질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이고